각 우측 견치를 카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등분을 해 보겠습니다. 삼등분을 하고 정중선을 그리겠습니다. 치수를 확인하면 시간의 길이는 11, 근원신경은 7, 그 다음 순설경은 7.5, 최대 평형부는 순측에서 봤을 때 최대 평형부는 지경 3분의 1에 있고요. 설측도 지경 3분의 1에 있습니다. 근심 쪽에 보시면 근심 쪽은 절단 3분의 1, 원심 쪽은 절단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의 경계 부위에 표시를 합니다. 도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첨두는 중앙 혹은 근심 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근심에서부터 최대 평형부까지 그림을 사면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시경까지 나눕니다. 그리고 첨두에서부터 원심의 최대 평형부인 절단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 경계에서 그림을 그려줬고요. 반대로 설면에서도 근심 쪽에 첨두를 두고 동일하게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최대 평부 그려주시고, 그리고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설측으로 해서 견치의 모양대로 최대 평형부 지경 3분의 1까지 내려주시고, 사면을 형성해서 조금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다음 최대 평형부 지경 3분의 1까지 잡아줍니다. 반대 원심면도 조금 설측으로 기준으로 해서 최대 평형부까지 내려오시고, 사면을 형성 후 조금 오목하게 한 다음 지경 3분의 1까지 그림을 그려주시면 도해는 마쳤습니다. 그럼 카빙 하시기 전에 늘 하던 것처럼 그 첨두 라인을 연결해 주시고 최대 평형부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카빙을 해볼까요? 카빙은 첨두에서 시작해서 최대 평형부까지 평행하게 삭제를 해주시고요. 최대 평형부부터 지경까지 또 오목하게 함몰 부위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순측은 끝났죠? 자, 설측도 첨두에서 시작한 절단 사면과
오목하게 나가는 부분 조심조심 삭제하시고, 그리고 최대 평형부부터 지경 쪽으로 조금 함몰되도록 삭제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정중선을 그리시고, 그림을 그릴 때 첨두부터 원심으로 가서 지경 쪽으로 오고, 또 첨두부터 근심 쪽에 제대평행부까지 가서 지경 쪽으로 와주고, 설면에도 동일하게 정중선을 그리고 정중선에서 근심에서 첨두를 두고 최대평행부에서 지경으로, 최대평행부에서 지경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첨두를 기준으로 원심부터 삭제를 하면 최대 평행부까지 자연스럽게 삭제를 하고, 지경 쪽으로 자연스럽게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근심 쪽도 첨두에서부터 최대 평행부까지 잡으시고, 지경까지 깔끔하게 삭제를 해줍니다. 전반적인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근심반부와 원심반부의 사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정중선을 인접면도 잡아주시고요. 원심반부 최대 평행부까지 가지 마시고 조금 못 미치게 삭제를 해주시고, 근심 쪽에도 근심 반부를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U자 모양으로 수면을 그려주시고, 설면은 V자 모양으로 최대 평행부를 지나서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빙을 시작하면 U자의 바깥쪽 부분을 부드럽게 삭제를 해줍니다. 설면은 V자 부분을 자연스럽게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접촉부에서 자연스럽게 지경까지 오도록 삭제를 해주고요.
여기까지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무딘 칼로 전체적으로 큰 굴곡이 없도록 다듬어 줍니다. 많은 양을 삭제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각진 부분들 있죠. 각진 부분들을 좀 다듬어 줍니다. 네. 그러면 라인 한번 그려볼까요? 대고 그리면 여기 수면 융선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중앙 수면 융선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설면도 보시면 설면 융선이 표현되어 있고요. 최대 평행부를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합쳐져서 최대 평행부 지나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전두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연융선부터 한번 해볼까요? 배연융선은 근심 쪽에서는 조금 직선적으로 배연융선이 올라갈 거고요. 원심 쪽에서는 소구치랑 연결되도록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중앙 쪽에 너무 강하진 않지만 설면 융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과하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삭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삭제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 원심 쪽도 중앙 쪽도 형성되고 이제 각진 부분들을 조금 따듬어 보겠습니다. 각이 좀 많이 져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따듬어 주시고요. 이쪽에 근심 쪽에 변인윤선이 좀 많이 각이 져 있으니까 이것도 좀 부드럽게 잘 다듬겠습니다. 자, 한 번에 많은 걸 하시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특징들을 나타내는 데 목적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면 융선도 은은하게 이때 절대 약하지는 않도록 잡아주시고 변연 융선보다 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라인을 보면
음각으로 보시면 이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절단 각을 형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단 각이 형성이 되면서 라인이 예쁘게 내려오겠죠. 그럼 절단 각이 형성된 부분들은 다시 변형유선을 조금 더 잡아주시고 자연스럽게 설면도 음선이 생길 수 있도록 라인을 잡아주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고요. 근심에서 봤을 때도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수면구를 한번 해볼까요? 수면구는 조금 인접면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앙에 있는 수면 유선과 근심, 원심의 수면 유선들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홈이 많이 나진 않도록 라인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외형이 이제 거의 다 나왔죠? 치은선을 만들고 나서 라인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치은선을 그리고 그냥 하단으로 그냥 깎으시면 되고요.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 여기 이음되는 부분이 부서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은 힘을 너무 많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경 만곡도가 있죠. 시경 만곡도는 근심 쪽은 2.5, 원심 쪽은 1.0인데요. 근심 쪽은 2.5, 원심은 1.5, 형성을 하고 네, 그림을 다 그려보겠습니다. 대고 그리게 되면 일단 첨두에 라인이 나올 거고 수면 용선 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죠? 최대 표인분 아까 그려놓은 부분이 표시되어 있고요. 설면에도 변연 용선이 형성되어 있고요. 중앙에 설면 용선도 조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단 각이 형성되어 있네요. 순면을 보게 되면 중앙 순면 용선이 있고 옆에 대고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심 수면 요선과 원심 수면 요선이 있고 적절하게 수면 구들이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수면, 근심면, 설면, 원심면, 절단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악 우측 견치 석고 카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